로라의 하늘축구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2026년 일본 1부 리그인 J리그 참가팀 20개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일본의 프로축구 리그인 J리그가 추추제가 아닌 추춘제로 바뀌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이 J리그의 다음 시즌은 월드컵이 끝나고 26년 8월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25년 12월부터 월드컵 때까지 손가락에 이렇게 쪽쪽 빨고 8개월인데 기다려야 한다고? 설마 그럴 일은 never絶対に없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1프로축구 연맹은 26년 2월부터 6월 초까지 보너스 리그를 진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J리그 100년 구상리그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구상리그가 어떤 것인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미래를 향해 다음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딛다. 시대의 변화와 같이 아시아를 그리고 세계를 겨냥한 시즌으로 이 역사적인 도전의 첫걸음이 메이지 야스다 J리그 100년 구상리그. 1993년 10개 클럽팀에서 시작한 J리그는 30년 정도의 시간을 지나 지금은 60개의 프로팀으로 각각의 지역의 자랑을 가슴속에 일본 축구의 미래를 갈고 닦아왔다. 그러기에 이 특별한 대회는 고장의 뿌리들을 두어 시작한다. 그럼 지역 내에서 격투를 넘어 세계로 날개를 펼치자. J리그의 새로운 시대가 지금 시작한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J리그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100년 구상 리그 시스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프로축구 리그는 1, 2, 3부에 각각 20개 팀으로 모두 60개 팀이 있습니다. 여기 2부, 3부 리그에 해당을 하는 지역은 지역에 따라서 동서남북 각각 10개 팀으로 나누어 같은 지역권끼리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J리그 1의 20개 팀은 동서지역 각각 10개 팀씩 나누어 리그를 진행합니다. 또한 승점 산정 방식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90분 내로 승부를 보면 승점 3점, 무승부인 시합에는 승부차기로 또 승점을 가립니다. 승부차기 승자팀은 승점 2점, 승부차기 패자팀은 1점, 90분 내로 패배하면 승점 0점입니다. 일본 프로축구 연맹이 이런 특이한 리그 방식을 생각한 이유가 저는 월드컵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일본은 국제대회에서 승부차기 늘 약했던 팀이거든요. 2007년 아시안컵 4강전 대한민국, 2010년 월드컵 16강전 파라과이, 2015년 아시안컵 8강전 UA전, 2022년 월드컵 16강전 크로아티아전에서 승부차기를 패하면서 승부차기에서만 2승 4패를 기록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2승은 아시안컵에서 요르단과 대한민국에 승리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일본 현역 프로 선수들은 물론 유소년 선수들에게도 승부차기를 잘하라는 이런 무언의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닐까라고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각 권역에서 10개 팀씩 9경기에 2로빈 총 18경기를 진행을 하고 최종 승점으로 각 권역의 순위가 정해지겠죠. 그 다음에는 5월 30에서 31일과 6월 6, 7일 이 두 경기를 플레이오프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플레이오프에서는 각 권역의 같은 등수끼리 홈앤어웨이로 경기를 진행하여 동부 권역 1위, 서부 권역 1위, 그리고 동부 권역 2위 팀 대 서부 권역 2위부터 시작해서 동부 권역 10위 대 서부 권역 10위. 이 플레이오프 결과를 합산해서 최종 순위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각 지역권의 1등 팀 중에서 이긴 팀이 1등이고 진 팀이 2등. 각 지역권의 2등 팀 중에서 이긴 팀이 3위, 진 팀이 4위. 이런 방식으로요. 여기서 이 플레이오프를 잘해야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각 지역권의 1등 팀에게 있는데요. 바로 100년 구상리그 우승팀은 어디를 간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직행 티켓과 상금 15억 원이 주어집니다. 반면 준우승팀은 ACL 티켓도 못 받고 상금 6억 원을 받게 됩니다. 각 권역 2팀끼리 플레이오프에서 승자는 최종 순위 3위로 상금 3억 원을 받아요. 각 지역권의 1위 팀들끼리 해서 이 경기 하나에 9억 원 플러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이 달려있고요. 각 지역권 2급, 3위 결정전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무시무시한 시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오프 보는 재미가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로 100년 구상 리그에서 최하위 20위를 기록해도 강등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일본 축구 여행을 다니시면 교통비가 덜 들 테니 경비 면에서도 부담이 별로 없을 겁니다. 어쩌면 이 100년 리그 기간이 일본 축구 여행 최고의 가성비 여행을 즐길 수 있다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100년 구상 리그에 참가하는 팀들은 어떤 팀들이 있는지는 시간 관계상 일부 리그 팀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쿄와 이 수도권 가나가와현이나 사이타마현 주변에 이렇게 6개 팀이 있고요. 시바현에 2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팀에 대해서 한 줄씩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시마 안토라스는 작년 J리그1 챔피언입니다. 국대 수비수 김태현 선수가 주전자를 차지하고 있고요. 가시와 레이스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홍명보 감독님이 뛰셨던 그 팀이기도 하죠. 24시즌에 17위였다가 올해 2위로 엄청난 돌풍을 이끈 팀입니다. 그리고 마치다 젤비아 같은 경우는
천왕배 우승팀이고 오세훈, 나상호, 차재훈 선수 3명의 한국인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마치다 젤비아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에이전트라는 일본의 IT 대기업이 인수를 해버려 갑자기 체급이 떡상을 한 팀입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대전 하나 시티즌이랑 좀 닮았어요. 그 다음에 우라와 레츠 같은 경우에는 일본판 수원 삼성으로 팬덤이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우라와 레츠의 응원 열기를 보러 가고 싶으면은 사이타마 스타디움 가가지고 응원 열기를 느껴보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제가 응원을 하는 이 가와사키 프론탈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 팀이고요. 리그에서 득점 1위인 반면 실점도 1위를 하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FC 도쿄 같은 경우는 국대 골키퍼인 김승규 선수가 주전을 하고 있고요. 요코하마 F 마리노스 역시 이사 선수가 최근에 부도 직전이라 가지고 경영권을 버렸죠. 이 팀 역시 저는 코멘트를 딱히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쿄 베르디 같은 경우에는 가와사키 베르디에서 영고 이전을 해가지고 FC 도쿄의 홈구장을 날로 먹은 팀입니다. 그리고 미토올리오크 같은 경우에는 J2 리그 우승팀이고요. 창단 처음으로 J1 리그에 입승을 하였습니다. 제프 치바 유나이티드는 17년 만에 J1 승격을 했고요. 최용수 감독님이 또 이 제프 치바에서 엄청난 임팩트를 남겨가지고 일본의 40대 이상 골드 팬들 중에 한국 선수 누구 아냐 하면은 최용수를 지금까지도 회자를 할 정도로 엄청난 업적을 쌓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동부 지역 더비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나가와 더비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가나가와 더비는요, 이 쇼난 벨마레, 요코하마 FC가 작년에는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두 팀이 전부 J2 리그로 강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가와에 한해서 남은 팀이라고는 이 두 팀밖에 없어요. 근데 이 요코하마 마리노스도 워낙 좀 시덥지 않은 팀이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가나가와 더비가 열기가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그 다음에 다마간 클라시코, 일본어로는 다마간 클라시코라고 합니다. 가와사키 프론탈레 대 FC 도쿄와의 경기입니다. 도쿄도와 가나가와 현을 가로지르는 강이 다마강이라고 있는데요. 다마강에서 아래쪽은 가와사키 프론탈레가 있고요. 다마강에서 위쪽으로는 FC 도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팀 간의 홈구장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팬들끼리의 왕래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 더비는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일본 수도권에서 가장 핫한 더비 중에 하나인 도쿄 더비가 있습니다. FC 도쿄 대 도쿄 베르디인데요. 도쿄 베르디는 한때 2부 리그에서 많이 썩다가 재작년부터 J1 리그에 올라와서 이번 시즌에도 17위로 간당간당 잔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쿄 베르디 같은 경우는 원래 연고지가 가와사키 베르디였는데요. 이 요미우리 신문사가 원래 모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미우리가 하도 이 프로축구 연맹한테 공격을 많이 당해가지고 질려버려서 도쿄 베르디에 대한 경영권을 포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도쿄 베르디 같은 경우는 원래 가와사키의 도도루키 경기장을 홈구장을 쓰다가 우리는 도쿄를 진출해야 되겠다 싶어서 경기장을 물색을 하다가 재수없게도 FC 도쿄 가서는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을 그냥 점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한지붕 두살림 더비라고도 저는 부르는데요. 만약에 이 일본의 이런 독특한 더비를 보러 가고 싶으면은 도쿄 더비 가시는 거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지널 레드 더비. 이 팀이 왜 오리지널 레드 더비냐면요, 두 팀 다 홈 색깔이 빨간색에다가 이 두 팀 다 J리그 원년 멤버입니다. 우라와 레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역 라이벌인 오미야 레드불이라는 팀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오미야 레드불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날아가버려가지고 리투하고 J3 리그를 계속 전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승격에 실패하였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라와 레츠 같은 경우에는 이 가시마 엔틀러스를 가장 강한 라이벌로 보고 있습니다. 이바라키 더비가 이번에 새로 탄생을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박주호 더비라고도 부르겠습니다. 일단은 이 미토올리오크와 가시마 엔틀러스 모두 박주호 선수가 뛰었던 팀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미토올리오크 같은 경우에는 창단 첫 1부 리그 승격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바라키 더비가 활성화될지는 미토올리오크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왜 이바라키 더비냐면은 가시마 안토라스하고 미토호리오크 둘 다 이바라키 현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바 더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잽치바 유나이티드하고 가시와 레이서울 같은 경우에는 비시즌 기간마다 치바긴 카프라는 걸 합니다. 치바긴 같은 경우에는 치바현을 이 소재지로 두고 있는 지역은행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행이 주최라는 컵 대회에서 매년 이 둘은 정기적으로 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가시와 레이솔과 제프치바 같은 경우에는 1부 리그, 2부 리그 각각 따로 있다 보니까 더비를 크게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제프치바 같은 경우에는 17년 만에 승격을 이루었죠. 그러다 보니까 치바 더비도 부활을 해가지고 엄청난 화력을 다시 뽐내지 않을까, 예전처럼. 그렇게 해서 이 치바 더비도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부 지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교토 상가 같은 경우는 제1교포 조기재 감독님의 팀이고 3위로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했습니다. 여담으로 이 제1교포 3세인 조기재 감독님께서는 조선 학교의 교육도 안 받고 순수 민간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지금도 유지를 하시고 있는 아주 근본이 넘치는 축구 감독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현재 주장 누구죠? 리버풀의 엔도 와타루 선수입니다. 이 엔도 와타루 선수를 음지에서 양지로 꺼내서 키워준 인물이 바로 조기재 감독님입니다. 그래서 이 공로로 한때 일본 대표팀 감독 최종 순위 3위 안에까지 들어갈 정도로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인정받는 감독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요, 국대 수비수인 김준호 선수가 뛰고 있고 이번에 르반컵을 우승을 했습니다. 참고로 뒷심이 약해가지고 막판에 살짝 미끄러지는 그런 기믹이 있는 팀이에요. 그 다음에 BCL 고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동부 지역 1등 팀입니다. 일본 제일 부자 구단이고요. 라쿠텐이 모기업으로 갖고 있습니다. 한때 이니에스타, 사비 같은 선수를 영입을 했죠. 그 다음에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는 ACL2에 현재 출전 중이면서 엑스포 공원에 홈구장이 있습니다. 2025년도에 뭐가 열렸죠? 오사카에서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그때 간바 오사카가 이걸 PR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노른자 땅에서 쓸쓸하게 퇴장당한 오사카 변두리에 또 팀이 하나 있습니다. 그 팀이 어디냐고요? 바로 세레스 오사카입니다. 세레스 오사카는 김진영 골키퍼의 팀이기도 하고요. 여성 팬들을 모으기 위해서 팀 색깔을 반강제적으로 핑크색으로 맞춰버린 팀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만약에 예쁜 여성 축구 팬들을 보러 가고 싶다 하면은 세레스 오사카 경기장에 한번 가볼 걸 강력하게 추천을 할게요. 일본어의 그 남성 팬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 좋은 선생님들을 정말 많이 만날 겁니다. 그 다음에 아비스파 후쿠오카 제1교포 김명희 감독님의 팀이고요. 간만에 일본 국대 수비수인 안도 선수를 배출한 팀입니다. 그리고 이 김명희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간도스를 근본으로 하고 있던 감독이기 때문에 라이벌 팀인 아비스파 후쿠오카에 왜 왔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발심이 굉장히 컸는데요. 이번 시즌에 리그 12등, 원래는 강등권을 맴돌던 팀이었다가 처음으로 중위권을 찍은 바람에 재계약을 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지아노 오카야마 J1 2년차인 팀입니다. 울산 출신의 아타루 선수가 있고요. 모모타로로 유명한 곳입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제1교포 축구 인사가 2명 있는데요. K리그 최초의 제1교포 선수인 양규사 선수가 현재 수석 코치로 있고, 그 다음에 전력강화 팀장으로는 미안제 씨가 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미즈 에스펄드는 후지전에 가장 가까운 팀이며, 마르코는 9살의 마르코의 본거지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나고야 그랜퍼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나락쇼를 한 도요타 자동차 축구팀입니다. 위바른 야가사키 같은 경우에는 작년 J2에서 2등으로 자동 승격을 했으며 피스 전용 구장을 건립을 했습니다. 히로시마랑 같이 원자폭탄을 맞았던 데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서부 지역의 더비전을 보면요, 오사카 더비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 우라레츠 대 오미야 아르지자 못지않게 엄청나게 살벌한 더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J리그를 보러 갈 때 위시리스트 넘버원이 바로 이 세레스 오사카 대 간바 오사카의 더비전입니다. 이제 일명 원자폭탄 더비라고도 부르죠. 피스 스타디움 더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히로시마 대 V바렌 나가사키, 얘들이 피스 스타디움을 해가지고 새로운 유형의 더비가 또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신 더비, 여러분들 한신 타이거즈 아시죠? 이 한신 타이거즈를 왜 한신 타이거즈라고 했냐면은 관서지방에 사는 일본인들을 팬덤으로 싹 모아들이려고 한신 타이거즈라는 야구팀을 만든 겁니다. 하지만 축구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사카 따로, 고베 따로, 교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신 더비는 오사카의 사카를 한이라고 불러서 한, 그 다음에 고베의 이 뒤에는 또 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신, 요거를 본따서 한신 더비라고 하고요. 반면에 이제 K한 더비라고 있습니다. 이 K한 더비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도토상가의 이 교가 수도의 경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경을 K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오사카의 뒷글자 한을 붙여가지고 K한다비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뜨겁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슈고쿠 더비, 앞으로 파지아노 오카야마가 J1이 계속 오래 있으면은 이 둘 간에도 라이벌 구도가 조금씩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둘 다 일본의 슈고쿠 지방에 있기 때문에 슈고쿠 더비라고 불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26년 2월부터 6월까지 펼쳐지는 J리그 100년 구상 리그라는 특별한 리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모로 세계의 트렌드에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이랑 달리 지유가 그렇게 춥지는 않다 보니까 추춘제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는 게 가능한 것 같다라고 싶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 주축 선수들이 전부 유럽파로들로만 채워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모든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추춘제로 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본은 역시 타라입구를 디폴트로 하고 움직이는 나라다
이런 거를 또 한번 느낄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100년 구상 리그에 대해서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랑 이렇게 소통을 하고 싶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열화의 한일축구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